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제1장 지옥의 대장간. 사천성 동부.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인 깊은 협곡. 그곳은 1년 내내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불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검은 흙바다. 계곡을 흐르는 물조차 쇳가루와 오물에 오염되어 시커멓게 죽어있는 죽음의 땅. 혈마종의 무기 공급처이자 사파 무리민들에게조차 악명 높은 금지 구역. 철혈 땅이었다. 캉. 계곡 입구에서부터 고막을 찢을 듯한 굉음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수백 개의 쇠망치가 달궈진 강철을 두들기는 소리. 그것은 마치 지옥의 형벌을 받는 죄인들이 지르는 비명처럼 들렸다. 철혈 땅의 내부는 거대한 용광로 그 자체였다. 후끈한 열기가 숨을 턱턱 막히게 했고, 공기 중에는 매캐한 유황 냄새와 쇠 비린내가 진동했다. 수십 개의 화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뻘건 불길이 대장간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더 세게, 망치질이 왜 그 모양이야.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한 노인의 등 위로 가죽 채찍이 내리꽂혔다. 노인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등은 이미 수많은 채찍 자국으로 지식여져 피고름이 엉겨 붙어 있었다. 이 군뱅이 같은 놈들, 오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물 한 모금도 없을 줄 알아라. 철혈 땅의 감독관이 침을 튀기며 고함을 질렀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고 손에는 피 묻은 채찍이 들려 있었다. 이곳에서 일하는 대장장이들은 모두 납치된 장인들이거나 빚 대신 팔려온 노예들이었다. 그들은 앙상하게 마른 몸에 쇠사슬을 감고 쉬지 않고 풀무지를 하거나 쇠를 두드려야 했다. 피부는 열기에 익어 붉게 부어올랐고 손발은 화상으로 문드러져 성한 곳이 없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물 좀. 쓰러진 노인이 감독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감독관은 매몰차게 노인의 얼굴을 걷어찼다. 더러운 손 치워. 감히 귀하신 몸에 손을 대? 노인은 입에서 피를 토하며 나뒹굴었다. 주변의 다른 장인들이 분노와 공포가 섞인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지만 무구 하나 나서지 못했다. 반항은 곧 죽음, 아니 죽음보다 못한 고문을 의미했기 때문이었다. 그때였다. 카쿵. 육중한 발소리와 함께 대장간 안쪽에 거대한 철문이 열렸다. 순간 감독관을 포함한 모든 무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당주님을 뵙습니다. 열기와 소음으로 가득했던 대장간의 일순간 정막이 감돌았다. 그 정막을 깨고 걸어 나온 것은 인간이라기보다는 쇠로 만든 거인에 가까운 사내였다. 키는 9척에 달했고 온몸은 갑옷처럼 단단한 근육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의 한쪽 눈은 불에 타 일그러져 있었고 그 자리에 시뻘건 보석을 박아 넣은 의안이 기괴하게 빛나고 있었다. 철혈 땅의 주인, 사람의 피로 쇠를 식힌다는 광기의 대장장이 철마였다. 철마는 대답 대신 거친 숨소리를 내뱉으며 대장간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특별히 제작된 거대한 모루 위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검 한 자루가 놓여 있었다. 혈마종의 종주, 혈마군에게 바치기 위해 제작 중인 보검이었다. 철마는 뜨거운 열기도 아랑곳하지 않고 맨손으로 검신을 쓰다듬었다. 치익 소리와 함께 살타는 냄새가 났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기는 듯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걸렸다. 아직이다. 철마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고 탁했다. 아직 부족해. 이 정도로는 각주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 그는 의안이 박힌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장인들이 몸을 떨며 시선을 피했다. 그것은 재료를 고르는 눈빛이었다.
쇠에 섞을 수치나 철광석이 아닌 검의 영혼을 깨울 재물을 찾는 눈빛. 검이 울지 않는다. 피가 부족해. 더 뜨겁고 더 원한이 서린 피가 필요하다. 철마의 시선이 방금 전 감독관에게 맞아 쓰러진 노인에게 멈췄다. 그가 손가락을 까딱였다. 저놈을 데려와라. 예. 하지만 저 늙은이는 강남에서 납치해 온 명장입니다. 아직 쓸모가. 감독관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지만 철마는 듣지 않았다. 그는 옆에 놓인 거대한 쇠망치를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 올렸다. 명장의 피라면 더 좋지. 검의 장인의 혼이 깃들 테니. 무사들이 노인을 질질 끌고 와 모루 옆에 무릎 꿇렸다. 노인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다. 펄펄 끓는 용광로 앞 죽음의 열기가 노인의 얼굴을 덮쳤다. 위대한 명검을 위한 걸음이 되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라. 철마가 쇠망치를 높이 쳐들었다. 그의 등 뒤로 용광로의 불길이 치솟아올라 마치 지옥의 악귀가 날개를 펼친 듯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안 돼. 으아악. 노인의 절규가 터져 나오는 순간 과제, 둔탁하고 끔찍한 파열음이 대장간을 울렸다. 망치에 으깨진 노인의 몸에서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달궈진 검신 위로 쏟아졌다. 검신이 피를 머금고 붉게 달아오르며 기이한 울음을 토해냈다. 우웅. 그래, 이거야. 바로 이 소리다. 철마는 피를 뒤집어 쓴 채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은 대장장이가 아니었다. 피와 쇠를 숭배하는 사교의 제사장, 그 자체였다. 더 많은 피를 가져와라. 오늘 밤, 이 검을 완성할 것이다. 철마의 고함 소리에 철혈당의 무사들이 살기 어린 눈으로 장인들을 노려보았다. 대장간은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다. 자신이 언제 저 모루 위에 올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장인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망치질을 계속해야 했다. 밖에서는 어느새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후두두.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다. 뜨거운 대지 위로 떨어진 빗방울이 증기가 되어 피어올랐다. 철마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기다리던 피보다 더 진하고 차가운 진짜 죽음이 빗줄기를 타고 다가오고 있음을. 지옥의 불길로 타오르던 대장간에 이제 곧 그 불을 꺼버릴 차가운 폭우가 쏟아질 예정이었다. 제2장 빗속의 방문객. 하늘이 뚫린 듯 맹렬한 폭우가 쏟아져 내렸다. 철혈당을 둘러싼 검은 암벽들이 빗물에 젖어 번들거렸고 빗소리는 계곡 전체를 집어삼킬 듯 고막을 때렸다. 한치 앞도 분간하기 힘든 칠흑 같은 어둠 속, 그 거친 빗줄기 사이로 철혈당의 높은 외벽을 지키는 보초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들은 도롱이를 걸친 채 창을 들고 있었지만 쏟아지는 비가 만들어낸 물안개 때문에 시야가 극도로 좁아진 상태였다. 제기랄,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렸나. 보초 하나가 투덜거리며 빗물을 닦아냈다. 뼛속까지 시리게 만드는 차가운 빗물이었다. 그는 몸을 부르르 떨며 옆에 있는 동료를 불렀다. 어이, 왕가, 졸지 말고 눈 좀 크게 떠봐. 이런 날씨에 누가 쳐들어오겠냐마는. 당주님 성미 알잖아.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돌아오는 것은 세찬 빗소리와 천둥 소리뿐. 왕가, 이 자식이 뒷간에라도 갔나? 보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번쩍 하늘에서 내리꽂힌 번개 불빛에 찰나의 순간 주변이 대낮처럼 환해졌다. 그리고 보초는 보았다. 자신의 바로 옆 동료가 서 있던 자리에 머리통이 사라진 몸뚱이만이 창을 쥔 채 덩그러니 서 있는 광경을. 비명을 지를 새도 없었다. 부두둑 쏟아지는 빗소리에 섞여 아주 미세한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을 뿐이었다.
스으. 검은 형체 하나가 빗줄기를 가르고 튀어올랐다. 마치 빗방울이 뭉쳐 만들어진 그림자처럼 차가운 섬광이 어둠 속에서 명멸했다. 서거. 보초의 시야가 기우뚱하게 기울어졌다. 그의 목에서 붉은 선혈이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지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물이 그 피를 순식간에 씻어내려 바닥으로 흘려보냈다. 피 비린내조차 비 냄새에 묻혀버리는 완벽한 은폐였다. 털썩. 보초의 시신을 받아낸 검은 그림자는 소리 없이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빗속으로 사라졌다. 하나, 둘, 셋. 철혈당의 외곽을 지키던 십수명의 보초들이 유령에 홀린 듯 차례차례 쓰러져 갔다. 경종을 울릴 틈도,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포구는 그들의 죽음을 가려주는 완벽한 장막이자 흑살대를 위한 무대였다. 같은 시가 철혈당의 지하, 대장간에서 쓴 쇳물 찌꺼기와 오물이 흘러나오는 좁고 더러운 배수로 평소라면 코를 찌르는 악취와 뜨거운 폐수 때문에 쥐새끼조차 다니지 않을 그곳을 검은 복면을 쓴 무리들이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다. 바닥은 진창이었고 천장에서는 오물이 뚝뚝 떨어졌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자기 안방을 걷는 것처럼 거침이 없었다. 진흙탕을 기어가면서도 100여 명의 인원이 숨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선두에 선 흑무의 눈빛은 칠흑 같은 지하의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시선 끝, 배수로의 막다른 곳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뜨거운 열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대장간의 바닥과 연결된 환기구였다. 흑무가 멈춰 섰다. 뒤따르던 흑살대원들도 일제히 정지했다. 그는 손을 뻗어 두꺼운 무쇠 창살을 움켜쥐었다. 일반적인 내공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을 손목 굵기의 강철 창살이었다. 우지끈 흑무의 손에서 검은 기운이 피어오르자 강철이 마치 엿가락처럼 힘없이 휘어졌다. 그는 뜯어낸 창살을 소리 없이 바닥에 내려놓고 환기구 안으로 몸을 밀어넣었다. 위쪽에서 들려오는 망치질 소리와 비명 소리가 점점 선명해졌다. 지옥의 입구가 바로 머리 위에 있었다. 이봐, 불길이 왜 이래? 대장간의 화부부를 다루는 인부가 고개를 갸웃거렸다. 방금 전까지 맹렬하게 타오르던 용광로의 불길이 갑자기 바람 앞에 등불처럼 파르르 떨리며 사그라들고 있었다. 마치 불이 무언가를 두려워하여 숨을 죽이는 것처럼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후끈했던 열기 사이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한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어서 그런가? 어서 석탄을 더 넣어. 당주님이 보신다. 감독관이 채찍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하지만 그때였다. 대장간의 천장, 연기를 내보내는 거대한 환기구에서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져 내렸다. 치, 빗방울이 달궈진 쇠와 용광로에 닿아 하얀 증기를 뿜어냈다. 순식간에 대장간 내부가 자욱한 수증기로 가득 찼다. 뭐야, 어디서 물이 새는 거야? 무사들이 당황하여 우왕좌왕하는 사이, 그 하얀 증기 사이로 쿵, 무언가 육중하고 검은 것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나가 아니었다. 쿵, 연달아 떨어지는 검은 형체들. 사람이었다. 아니, 사람의 형상을 한 젖은 그림자들이었다. 철마가 망치질을 멈추고 고개를 천천히 돌렸다. 그의 외눈이 흉하게 일그러졌다. 어떤 놈이냐? 감히 신성한 내 작업장에 흙발을 들이다니. 자욱한 증기가 서서히 걷히며 맨 앞에 선 흑무의 모습이 드러났다. 그의 검은 장포는 비와 오물에 젖어 축축하게 늘어져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빗물인지 땀인지 모를 물방울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초라한 행색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용광로의 불길조차 압도할 만큼 거대하고 서늘했다.
그의 뒤로 수십 명의 흑살대원들이 유령처럼 도열했다. 대장간의 그 뜨거운 열기가 무색하게 그들의 발밑에서부터 살얼음이 어는 듯한 냉기가 바닥을 타고 퍼져나갔다. 흑무는 코끝을 스치는 냄새를 맡으며 나직하게 뇌까렸다. 비 냄새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철마를 응시했다. 그 눈동자는 대장간의 붉은 불빛을 반사하지 않고 오히려 집어삼키고 있었다. 역겨운 쇠 비린내가 섞여 있구나. 내 놈은 누구냐? 철마가 거대한 쇠망치를 고쳐쥐며 으르렁거렸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살기가 대장간을 울렸다. 하지만 흑무는 대답 대신 허리춤에 천죄를 천천히 뽑아들었다. 스르릉. 검은 검신이 뽑혀 나오자 용광로의 불길이 다시 한번 크게 출렁였다. 마치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듯한 기이하고 불길한 검명이 울려 퍼졌다. 불을 끌어왔다. 흑무의 선언과 함께 대장간의 모든 촛불이 일시에 꺼질 듯 심하게 요동쳤다. 지옥의 불길을 잠재울 차가운 마가 마침내 철혈당의 심장부 한가운데 당도한 것이다. 제3장 식지 않는 피.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이 철마의 외눈이 핏발로 붉게 충혈되었다. 자신의 신성한 작업장에 오물을 뒤집어 쓴 침입자들이 들어왔다는 사실, 그리고 감히 자신의 앞에서 무기를 뽑아 들었다는 모욕감이 그를 광분케 했다. 죽여라. 뼈를 추려내고 살을 발라 용광로의 땔감으로 써주마. 철마의 고함이 신호탄이 되었다. 대장간 곳곳에서 작업을 하던 철혈당의 무사들이 일제히 무기를 집어들었다. 그들은 정통 무인이라기보다는 고된 노동과 열기로 단련된 근육질의 역사들이었다. 손에 들린 것은 검이나 도가 아니었다. 시뻘건 쇠덩이를 두드리는 거대한 쇠망치, 숯을 집어넣는 긴 쇠갈고리, 그리고 아직 열기가 식지 않은 시커먼 부직갱이들. 투박하지만 뼈와 살을 으깨버리기에는 차고 넘치는 흉기들이었다. 쿵쿵, 쿵쿵. 수십 명의 거안들이 발을 구르며 포위망을 좁혀왔다. 바닥의 진동이 흑무와 흑살대원들의 발끝을 타고 전해졌다. 뜨거운 열기 속에 갇힌 좁은 공간. 도망칠 곳은 없었다. 하지만 흑무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저 비스듬히 세운 천죄의 검끝으로 바닥에 고인 빗물을 툭 건드렸을 뿐이었다. 청소해라. 그 나직한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파파파 정지에 있던 그림자들이 폭발하듯 사방으로 흩어졌다. 흑살대원들은 정면 승부를 택하지 않았다.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연통들, 높게 쌓인 석탄 더미, 그리고 붉은 쇳물이 흐르는 수로 사이사이로 몸을 숨기며 침투했다. 어디 갔냐? 선두에 섰던 철혈당 무사가 거대한 망치를 휘두르며 두리번거렸다. 그때 거대한 화로 비편 그림자 속에서 검은 형체가 튀어나왔다. 소리 없는 검겨. 무사의 오금이 댕강 잘려 나갔다. 크악. 무사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자 이어진 검날이 그의 목을 정확히 꿰뚫었다. 비명은 짧았고 죽음은 길었다. 바닥에 쓰러진 무사의 목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달궈진 바닥에 닿아 치익 소리를 내며 끌어올랐다. 본격적인 사륙의 시작이었다. 쟁, 깡. 대장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쇠망치와 검이 부딪히는 굉음, 살이 베이는 파열음,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의 비명이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다. 철혈당 무사들은 힘이 장사였으나 동작이 컸고 극사의 빠르고 은밀했다. 이 벼룩 같은 놈들이 정면으로 덤벼라. 한 무사가 시뻘건 숯이 담긴 삽을 휘둘렀다. 수천 개의 불티가 흑살대원들의 눈앞으로 쏟아졌다. 하지만 흑살대원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들은 불티를 피하는 대신 바닥을 구르며 무사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단검이 무사의 명치를 뚫고 들어갔다. 커허. 무사가 숫삽을 떨어뜨리며 무너져 내렸다. 쏟아진 붉은 숫덩이들이 그의 얼굴 위로 덮였다. 살타는 냄새와 피 비린내가 뒤섞여 역겨운 악취를 풍겼다. 조심해라. 놈들은 그림자를 타고 움직인다. 철혈당의 부당주가 소리쳤다. 그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았다. 침입자들은 단순한 자객이 아니었다. 이 복잡하고 위험한 대장간의 구조를 마치 제 집처럼 이용하고 있었다. 그때 2층 난간 위에서 흑사일대원 셋이 밧줄을 타고 내려왔다. 그들의 목표는 용광로 주변을 지키던 정의 무사들이었다. 휙! 공중에서 날아온 비수가 정의 무사들의 미간에 정확히 박혔다. 으악! 위쪽이다. 위를 봐라. 철혈당 무사들이 당황하여 고개를 든 순간 바닥에 숨어있던 또 다른 흑사일대원들이 그들의 발목을 낚아챘다. 균형을 잃은 무사들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그 위로 무자비한 칼날이 꽂혔다. 확인 사살. 흑사일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한 번의 공격으로 숨통을 끊지 못하면 2번, 3번 연달아 찔러 확실하게 숨을 거두게 했다. 그것은 무공이라기보다는 도살에 가까운 기술이었다. 으악, 뜨거워. 전장 한 구석에서 처절한 비명이 터졌다. 궁지에 몰린 철혈당 무사 하나가 쇳물이 담긴 바가지를 엎어버린 것이다. 펄펄 끓는 붉은 쇳물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근처에 있던 흑사일대원 한 명의 다리를 덮쳤다. 치익. 가죽 장화와 살이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보통 사람이라면 충격으로 혼절했을 끔찍한 고통. 하지만 그 흑사일대원은 신음조차 흘리지 않았다. 그는 녹아내리는 다리로 바닥을 지탱한 채 놀라 굳어있는 철혈당 무사를 향해 몸을 날렸다. 푹! 그의 검이 무사의 심장을 꿰뚫었다. 괴물. 무사는 죽어가면서도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았다. 다리가 녹아내리는 고통 속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칼을 휘두르는 존재. 그것은 인간이 아니었다. 고통을 초월한 악귀였다. 그 흑사일대원은 적을 죽인 후에야 비틀거리며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허벅지를 끈으로 꽉 묶어 지혈을 하고는 다시 검을 고쳐 쥐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주군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까지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철마의 표정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뭐냐? 대체 저놈들은 뭐란 말이냐? 자신의 부하들이 도륙당하고 있었다. 평생을 함께 쇠를 두드리며 전우보다 더 끈끈하게 뭉친 철혈당의 형제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정체불명의 검은 그림자들에게 유린당하고 있었다. 쪽수에서도 밀리지 않았고 힘에서도 밀리지 않았다. 하지만 살해의 농도가 달랐다. 철혈당 무사들이 살기 위해 싸운다면 저 놈들은 죽이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았다. 비켜라. 다 비켜. 철마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장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의 키만 한 거대한 강철 망치가 들려 있었다. 무게만 100근이 넘는 흉물이었다. 붕! 철마가 망치를 크게 휘둘렀다. 공기를 찢는 파열음이 묵직하게 울렸다. 피할 새도 없이 흑사일대원 한 명이 망치에 스쳤다. 스치기만 했을 뿐인데도 그의 몸이 포탄처럼 날아가 벽에 처박혔다. 우지끈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감히 내 대장간을 피칠갑으로 만들어? 오냐. 다 같이 죽자. 철마는 이성을 잃은 멧돼지처럼 날뛰었다. 그가 망치를 내리칠 때마다 바닥에 돌이 깨지고 화로가 넘어졌다. 쏟아진 숯불이 여기저기 옮겨붙으며 대장간 곳곳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당주님, 진정하십시오. 기둥이 무너집니다. 부하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철마의 눈에는 오직 대장간 한가운데 빗물에 젖은 채 고요히 서 있는 한 사내만이 들어왔다.
이 모든 사태의 원흉, 흑무. 그는 부하들이 죽어나가는 아비규환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마치 이 지옥도를 감상하는 관객처럼. 그 오만하고 차가운 태도가 철마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내 놈이 우두머리냐. 철마가 망치를 끌며 흑무를 향해 걸어갔다. 망치 머리가 바닥을 긁으며 불꽃을 튀겼다. 내 망치 맛을 보여주마. 내 놈 머리통을 으깨서 저 용광로에 던져주지. 철마의 앞을 가로막으려던 흑사일대원들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흑무가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물러나라. 흑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소란스러운 전장을 뚫고 대원들의 귀에 명확히 박혔다. 흑사일대원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나 길을 열었다. 텅 빈 공간. 그 한가운데 흑무와 철마. 두 사람만이 마주 섰다. 한쪽은 불을 뿜는 거대한 야수 같았고 다른 한쪽은 모든 빛을 흡수하는 깊은 심연 같았다. 용광로라. 흑무가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다. 그 웃음은 철마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좋은 관이 되겠구나. 내 놈에게 딱 어울려. 죽어라. 철마가 바닥을 박차고 도약했다. 거구의 몸이 공중으로 솟구쳤다. 그의 망치가 흑무의 정수리를 노리고 산을 쪼갤 듯한 기세로 떨어져 내렸다. 폭풍전야의 고요가 깨졌다. 강철과 마의 격돌. 철혈당의 밤은 이제 가장 뜨겁고 가장 차가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제4장. 강철을 베다. 쾅! 대장간 전체가 비명을 질렀다. 철마의 거대한 쇠망치가 흑무가 서 있던 자리를 강타했다. 단단한 화강암 바닥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푹 꺼졌고 튀어오른 돌파편들이 산탄처럼 사방으로 비산했다. 그 파괴력은 실로 공포 그 자체였다. 스치기만 해도 뼈가 으스러질 위력. 하지만 망치가 닿은 곳에 흑무는 없었다. 어디 갔느냐, 이 미꾸라지 같은 놈. 철마가 씩씩거리며 망치를 들어 올렸다. 그의 눈은 살기를 띠고 주변을 훑었으나 검은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여기다. 등 뒤에서 들려온 서늘한 목소리. 철마가 기겁하며 몸을 돌리려 했으나 흑무의 검이 한 박자 빨랐다. 까가가. 흑무의 천죄가 철마의 등판을 긁고 지나갔다. 일반적인 검격이었다면 살이 벌어지고 척추가 끊어졌을 일격. 하지만 흑무의 손끝에 전해진 것은 살을 베는 감각이 아닌 단단한 쇠벽을 긁는 불쾌한 진동이었다. 크아하하, 어림없다. 철마가 광소를 터뜨렸다. 그의 옷자락이 찢어진 자리에는 시커먼 금속 광택이 번들거리고 있었다. 단순한 갑옷이 아니었다. 피부 위에 직접 덧대어 꿰맨 신체의 일부와도 같은 강철 피부였다. 이것은 북해의 만년한 철과 남만의 흑금을 섞어 만든 합금이다. 내가 10년을 밤새워 두드려 만든 역작이란 말이다. 천하의 명검이라도 이 몸의 흠집 하나 낼 수 없다. 철마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다. 그는 방어를 도외시한 채 망치를 풍차처럼 휘둘러댔다. 붕붕 콰직. 망치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진공이 생기며 화로의 불길이 빨려 들어갔다. 흑무는 그 흉폭한 폭풍 속을 나무십처럼 유려하게 피해 다녔다. 하지만 공격은 먹혀들지 않는 듯했다. 쟁, 깡. 천죄가 철마의 어깨를, 팔뚝을, 허벅지를 베었으나 그때마다 붉은 불꽃만 튀길 뿐 치명상을 입히지 못했다. 포기해라. 내 놈의 바늘 같은 검으로는 평생을 두드려도 날만 상할 뿐이다. 철마가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하며 더욱 맹렬하게 몰아붙였다. 그는 흑무를 화로가 있는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뒤에는 펄펄 끓는 용광로, 앞에는 미쳐 날뛰는 강철거인.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흑무의 표정은 권태로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검을 늘어뜨린 채 미친 듯이 웃어대고 있는 철마를 빤히 응시했다. 단단하군. 흑무가 인정했다.
확실히 훌륭한 솜씨야. 쇠를 다루는 재주 하나만큼은 인정해주지. 이제야 내 위대함을 알겠느냐? 그렇다면 얌전히 죽어라. 철마가 최후의 일격을 위해 망치를 높이 쳐들었다. 하지만 극무의 눈동자가 깊게 가라앉았다. 그의 심장 박동이 느려지며 체내의 마귀가 기이한 공명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우웅. 검은 검. 천죄가 주인의 의지에 반응하여 웅웅거리며 울었다. 검신을 타고 흐르던 검은 아지랑이가 짙어지더니 이내 검 전체를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요동쳤다. 단순한 내공이 아니었다. 물질의 결을 파악하고 그 틈새를 강제로 벌려버리는 파괴의 기운, 마교의 비전, 파천막이었다. 배지 못하는 것은 없다. 극무가 한 발을 앞으로 내디뎠다. 오직 배지 않았을 뿐. 개소리 집어치워라. 철마가 망치를 내리찍었다. 동시에 흑무의 검이 아래에서 위로 사선을 그으며 솟구쳤다. 쉬익. 공간이 베이는 듯한 섬뜩한 소리. 시간이 멈춘 듯했다. 철마의 망치는 허공에 멈춰 있었고 흑무는 이미 철마의 옆을 스쳐 지나가 등 뒤에 서 있었다. 정적, 타다, 타다. 화로에서 튀는 불꽃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빗나갔구나. 내 놈은. 철마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몸을 돌리려 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대신 가슴팍에서부터 뜨거운 열기가 확 치솟았다. 쩌저. 철마가 그토록 자랑하던 가슴에 강철 갑주에 가느다란 실선이 생겼다. 그 실선은 순식간에 옆구리까지 이어졌다. 철마의 눈이 흔들렸다. 이건 아니다. 이럴 리가 없다. 내 만연한 철이, 내 완벽한 방패가 푹. 실선이 벌어지며 억눌려 있던 붉은 선열이 봇물 터지듯 뿜어져 나왔다. 단단했던 강철 갑주가 마치 종이장처럼 상하로 분리되었다. 끄아하악. 철마의 처절한 비명이 대장간을 뒤흔들었다. 그는 덜렁거리는 갑주와 함께 깊게 베인 가슴을 부여잡고 무릎을 꿇었다. 망치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말도 안 돼. 이건 요술이다. 철마는 고통보다 더 큰 충격에 전율했다. 자신의 무적의 갑옷이 고작 검 한 자루에 무참히 베어나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흑무가 천천히 철마의 앞으로 걸어왔다. 피 묻은 천죄를 바닥에 탁 털어내자 검은 검신이 다시금 매끄러운 광택을 되찾았다. 쇠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흑무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거짓말을 하는 건 그 쇠 뒤에 숨어 거만함을 떨던 내 놈의 얄팍한 마음이지. 내 놈. 정체가 뭐냐? 철마가 피 거품을 물며 물었다. 흑무는 대답 대신 쓰러진 철마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켰다. 그리고 그를 질질 끌고 갔다. 철마가 끌려간 곳은 대장간 중앙. 펄펄 끓고 있는 거대한 용광로 앞이었다. 안 돼. 싫어. 이거 놔. 철마가 발버둥 쳤지만 치명상을 입은 몸으로는 흑무의 악력을 당해낼 수 없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덮쳤다. 자신이 수많은 사람을 집어넣어 죽였던 바로 그 지옥의 구덩이였다. 내가 만든 무기들은 피를 원한다고 했지. 흑무가 철마를 용광로 입구에 매달듯 들어 올렸다. 주인의 피만큼 훌륭한 재물은 없을 것이다. 살려줘. 제발. 내가 잘못했다. 으악. 잘 가라. 내가 만든 지옥으로. 흑무는 망설임 없이 손을 놓았다. 풍덩. 끄악. 꼬르르. 붉은 쇳물이 튀어오르며 철마를 집어삼켰다. 단말마의 비명은 순식간에 끓는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사파 제1의 대장장이이자 철혈당의 주인 철마.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쇳물과 하나가 되어 흔적도 없이 녹아내렸다. 흑무는 무심한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용광로가 불순물을 태우느라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때 주변에서 챙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인의 죽음을 목격한 철혈당에 남은 무사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무기를 버리는 소리였다. 그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에 머리를 쳐박았다. 감히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저 남자는 인간이 아니다. 강철을 베고 사람을 쇳물에 녹여버리는 마신이다. 흑무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구석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벌벌 떨고 있는 장인들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에서 살기가 거두어지고 기이한 고요함만이 남았다. 나가라. 흑무의 나직한 목소리가 대장간의 정막을 깼다. 장인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았다.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흑무가 손을 들어 닫혀있던 철문을 가리켰다. 이곳은 곧 무너질 테니. 그제야 장인들은 족쇄가 풀린 것을 깨닫고 환호를 지를 힘도 없이 서로를 부축하며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다. 빛 속으로 사라지는 그들의 앙상한 뒷모습을 보며 흑무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은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저 더 큰 파멸을 위해 작은 악을 지우는 청소부일 뿐. 이제 남은 것은 이 더러운 대장간을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일이었다. 제5장 녹아내리는 야마. 장인들이 모두 떠나고 철혈당의 무사들마저 도망친 텅 빈 대장간. 흑무는 여전히 펄펄 끓고 있는 용광로 앞에 섰다. 주인인 철마를 집어삼킨 용광로는 마치 더 많은 재물을 원하는 듯 붉은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무영, 예, 죽은, 시작해라. 흑무의 명령이 떨어지자 흑사일대원들이 움직였다. 그들은 대장간 안쪽 창고에 쌓여있던 무기 상자들을 모조리 끌어냈다. 혈마종에 납품될 예정이었던 수천 자루의 검과 창, 그리고 살기 어린 비수들이었다. 이것들이 혈마종의 손에 들어갔다면 강호는 또다시 피바다가 되었을 터였다. 넣어라. 우르르르. 수백 자루의 무기들이 용광로 속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치이. 차가운 강철이 뜨거운 쇳물에 닿으며 비명을 질렀다. 잘 벼려진 명검들이 붉은 열기 속에 맥없이 휘어지고 녹아내렸다. 경체를 알아볼 수 없는 붉은 덩어리로 변해가는 무기들. 그것은 혈마군의 야망이 녹아내리는 소리였다. 이걸로 놈들의 발톱은 뽑혔다. 흑무는 녹아내리는 무기들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무기 없는 군대는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하다. 혈마종은 이제 맨주먹으로 혹은 녹슨 칼을 들고 싸워야 할 것이다. 용광로가 한계에 다다른 듯 부글거렸다. 너무 많은 쇠를 삼킨 탓에 쇳물이 끓어 넘치기 시작했다. 붉은 강물이 되어 대장간 바닥을 덮쳤다. 물러나라. 흑무의 지시에 흑사일대원들이 신속하게 밖으로 빠져나갔다. 흑무는 마지막으로 대장간을 둘러보았다. 한때 사파 제일의 병기창이라 불리던 곳. 이제 이곳은 거대한 무덤이 될 것이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횃불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기름통이 쌓여있는 곳을 향해 던졌다. 화르르르. 폭발적인 불길이 치솟아 올랐다. 기름과 쇳물이 뒤엉켜 대장간 전체가 거대한 불기둥으로 변했다.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기둥이 꺾였다. 검은 연기가 빗줄기를 뚫고 밤하늘 높이 솟구쳐 올랐다. 멀리 떨어진 맞은편 절벽 위, 바위 틈에 몸을 숨긴 채 이 광경을 지켜보는 두 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무림맹의 비밀 정찰조, 비응과 잠룡이었다. 제가련의 명을 받고 혈영대의 흔적을 쫓아왔던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의 넋을 잃고 있었다. 비응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게 정말 사람이 한 짓이란 말인가? 그들의 눈앞에서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철혈당이 문자 그대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불타는 대장간을 등지고 검은 그림자 하나가 유유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도 그 사내의 주변에는 빗방울조차 범접하지 못하는 검은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잠룡이 마른 침을 삼켰다. 혈영대를 전멸시킨 것도 모자라 철혈당마저 하룻밤 사이에 지워버리다니. 그의 손은 자기도 모르게 검자루를 꽉 쥐고 있었다. 공포 때문이었다. 이건 단순한 세력 다툼이 아니야. 누군가, 아주 거대한 놈이 사파 전체를 뿌리째 흔들고 있어. 보고해야 해. 비응이 몸을 돌렸다. 군사님께, 아니 맹주님께 직접 알려야 한다. 강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괴물이 나타났다고. 두 사람은 서둘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의 뇌리에 박힌 흑무의 잔상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공포로 남아 그들의 심장을 옥죄고 있었다. 불타는 철혈당을 뒤로 하고 흑무는 빗속을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목표, 그리고 그 길의 끝에 기다리고 있을 아비를 향해. 마의 복수는 이제 막 그 뜨거운 서막을 열었을 뿐이었다.